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강의. 이번 시간에는 줌렌즈 그리고 고급 렌즈 그리고 렌즈의 선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렌즈의 초점거리 강연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줌렌즈를 알기 위해서는 초점거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초점거리는 빛이 모이는 제2주점, 렌즈 안의 제2주점으로부터 필름면까지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했고요. 초점거리가 짧으면 광각렌즈, 초점거리가 길면 망원렌즈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렌즈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의 화각을 커버해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줌렌즈는요, 하나의 초점거리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 이상 여러 가지 초점거리를 선택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줌렌즈의 장점은 굉장히 많죠. 초점거리가 가변식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렌즈를 여러 개를 살 게 아니라 그 여러 개의 렌즈의 초점거리를 커버하는 줌렌즈 하나만 사면 비용도 절감되고요. 갈아 끼울 그 불편함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다 들고 다니면서 무거운 것들을 하나로 해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줌렌즈는 잘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렌즈입니다. 우선 렌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렌즈의 정보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것, 바로 여기 있는 24에서 70mm입니다. 이제 알 수 있겠죠. 밀리미터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초점거리구나. 초점거리가 필름면 제2주점으로부터 필름면까지 거리가 24mm였다가 70mm였다가 이렇게 가변하는구나. 이 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광각도 갔다가 망원도 갔다가 할 수 있는 숫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요. 이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24, 28, 35, 50, 70. 자, 24mm부터 70mm까지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주로 단렌즈에서 많이 쓰이는 초점거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28mm, 35mm 그리고 표준 초점거리인 50mm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선에 50mm가 온다면 그거는 50mm 화각을 가지는 렌즈라는 겁니다. 자, 또 눈에 띄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대 2.8. 1대 2.8.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렌즈의 최대 유효 구경입니다. 최대 개방 수치라고도 하고요. 자, f2.8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리개가 넓게 열리는 걸 알 수 있죠. 2.8 수치까지 최대로 열 수 있는 렌즈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기역자인지 니은자인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게 L렌즈라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L, Low Dispersion의 약자입니다. 저분산이라는 뜻이죠. 빛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덜 확산시키게 막아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L렌즈의 특징은요, 이렇게 테두리에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고급 렌즈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USM이라고 쓰입니다. USA라고 했으면 미국에서 만들었나 했을 텐데, USM은 울트라소닉 모터, 빠르게 초점을 잡는 모터가 내장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울트라소닉이라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피트랑 미터, 거리 단위가 나와 있는 걸 보니 초점이 지금 맞아 있는 장소가 몇 미터 떨어진 곳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그런 표식이고요. 자, 앞쪽을 좀 볼게요. 앞쪽을 보면 밀리미터가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밀리미터가 나오니까 왠지 초점거리 같기도 하죠. 70mm가 맥시멈 초점거리였는데, 여기서 이 77은요 이 렌즈
필터의 구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에 맞는 필터를 구매하실 때 지름 77mm짜리 렌즈를 구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렌즈에 하나 더 있네요. 매크로 0.38m. 매크로는 접사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갔을 때 얼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물체가 있을 때 최대한 초점이 맞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38cm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외관을 봤으니 안에도 한번 볼까요? 자, 렌즈의 단면도입니다. 자, 일단 조금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 그림부터 볼게요. 자, 실제로 렌즈를 잘랐을 때 절단면입니다. 자, 이 렌즈에 들어가 있는 렌즈 안에는 여러 장의 렌즈로 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 있을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총 6장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6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얘네들이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자, 첫 번째 무리, 두 번째 무리, 세 번째 무리, 네 번째 무리. 이 무리를 우리는 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즈는요, 4군 6매로 구성된 렌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렌즈를 구매하실 때 자세한 이렇게 렌즈의 스펙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렌즈는 몇 군 몇 매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렌즈는 6장의 렌즈가 4개의 군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지금 이 렌즈는 단렌즈의 절단면이에요. 줌렌즈의 절단면 한번 볼까요? 딱 보기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장의 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걸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볼게요.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를 세기도 정말 귀찮은데요. 왜 이렇게 많은 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여기는 간단한데요. 첫 번째 이유, 줌렌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렌즈가 더 비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ED 글래스 엘레멘트라고 써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ED 글래스 엘레멘트다. 하나, 둘, 셋, 넷. 4장의 ED 엘레멘트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요. ED. ED는 Extra Low Dispersion. 초저분산 렌즈라는 뜻입니다. 초저분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분산, 빛이 분산되는 걸 막아준다. 초저분산이니까 더 많이 막아준다라는 뜻이겠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캐논에서 나오는 렌즈군입니다. 이 렌즈들은 단렌즈도 안에 있고 줌렌즈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비싼 렌즈고 어떤 게 싼 렌즈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띠가 있는 렌즈들을 L렌즈라고 합니다. L렌즈는 Low Dispersion, 저분산 유리가 들어간, 아까 전에 ED처럼 저분산 유리가 들어간 렌즈들입니다. 그 렌즈들은 굉장히 가공하기도 어렵고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를 이렇게 빨간 띠를 둘러줌으로써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이 빨간 띠가 둘려져 있는 거는 L렌즈, 비싼 렌즈들이고요. 여기는 그냥 비싸지 않은 초저분산 렌즈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렌즈들입니다. L렌즈가 워낙 비싸서 L을 럭셔리의 L, 럭셔리 렌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예, Low Dispersion, 저분산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이 작동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싼 렌즈, 저분산 렌즈, 비구면 렌즈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유리는
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평한 유리도 뭐 가끔 들어가긴 하지만요. 보통 렌즈를 구성하고 있는 유리는 볼록 튀어나오거나 오목 들어가거나 합니다. 그 볼록 튀어나온 렌즈들을 종이 위에 올려놨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보통 볼록 렌즈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렌즈의 결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나는 반듯한 사진을 보고 싶은데 내 사진이 왜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는 정상적인 모양을 갖춘 사진이 만들어지죠. 지금 이런 효과는요, 되게 많은 부분의 유리 구성들로 인해서 수정 보완이 되는 겁니다. 자, 렌즈가 가지고 있는 결함을 수차라고 합니다. 자, 수차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수차들이 있겠죠. 결함이니까요. 이거는 구면 수차라고 합니다. 볼록 튀어나온 것 같은. 자, 이런 수차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렌즈들은 저분산 렌즈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저분산 렌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은 파장이죠. 지금 신호등에서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쓰고 있는데요. 빨간색은요, 파장 중에서도 길게 가는 장파장입니다. 파란색은요, 단파장이에요. 조금 더 짧게 짧게 움직입니다. 장파장이면 장파장일수록 우리 눈에 민감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멈춰 라고 했을 경우에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에 장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훨씬 더 자극적으로 빨리 들어오게 되는 거죠. 렌즈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은 렌즈에서 굴절이 되기 마련입니다. 렌즈에 굴절이 되면서 파장별로 색깔이 나뉘게 되죠. 프리즘처럼요. 자, 장파장인 빨간색은 쉬어갈게요. 장파장인 빨간색은 맨 뒤에 맺히고요. 단파장인 파란색은 앞쪽에 맺힙니다. 자, 근데 빛이 이렇게 산란됐을 경우에 한 곳에 모이면은 상이 굉장히 또렷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산란됐을 경우는 상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근데 초저분산 코팅과 유리를 쓰면요, 이 차이를 이렇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선회도가 뛰어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초저분산 코팅을 한 예고요. 하나는 비구면 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렌즈가 원래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들어오는 빛과 테두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맺히는 부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디는 앞에 맺히고 어디는 뒤에 맺혔습니다. 결국 상이 또렷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 광학자들이 렌즈를 깎습니다. 구면이었던 렌즈를 구면이 아니게 비구면으로 깎습니다. 그랬더니 광학적인 선들이 한 지점에 정확하게 샤프하게 모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는 저분산 렌즈, 비구면 렌즈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빨간띠가 둘려져 있던 그 비싼 L 렌즈들, 니콘에선 ED 렌즈라고 합니다. 그 렌즈들이 바로 이런 유리들을 사이사이에 넣어놨기 때문에 더 나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요. 더 좋은 발색을 가지고 있고요. 더 비쌉니다. 자,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경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안경점에서 안경 하나 맞췄을 때 안경 유리가 얼마쯤 하죠? 저렴한 거는 뭐 2, 3만 원짜리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니콘에서 안경 렌즈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니콘 카메라에서 광학이죠. 니콘 렌즈에서는 안경 렌즈를 만듭니다. 저분산 코팅 기술과 비구면 렌즈 기술을 이용해서 그 렌즈를 끼면요, 중앙부뿐만이 아니라 주변부까지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알 하나에 한 30만 원씩 합니다.
예, 그런 렌즈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수차를 보정했다, 보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얼마나 좋은지, 비싼 렌즈가 얼마나 좋은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자, S 회사에서 나오는 줌 렌즈이고요. 이거는 N사에서 나오는 단렌즈입니다. 얼핏 보아하니 오른쪽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발색도 좀 더 강하게 되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두 회사의 사진을 비교하는 건데요. 얼핏 봐도 오른쪽 렌즈가 이게 한 렌즈고요. 이게 다른 렌즈, 두 가지 렌즈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쪽이 더 선명하게 잘 맺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큰데요. 비싼 게 역시 효과를 발휘를 하네요. 그런데 아까 보신 사진은요, 이 사진의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만큼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기서도 이만큼 확대했죠. 이쪽 사진이 더 높은 퀄리티의 재현력을 보여준 사진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차이가 크게 느껴지시나요? 물론 좋은 렌즈는 다릅니다. 이거를 이 화면만큼 크게 실제로 프린트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개조를 보일 겁니다. 샤프하고 날카롭고 선명하고 굉장히 그럴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요. 근데 우리 이렇게 큰 사이즈로 프린트할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 렌즈의 가격 차이는 3배 정도입니다. 이쯤에서 한 명 작가를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라이언 맥긴리라는 작가고요. 2014년 2월에 대립미술관에서 아주 크게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워낙 이제 학생 시절부터 좋아했던 작가여서 전시를 보러 갔는데 전시장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둘이 1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정말 젊은 청춘 남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 진풍경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작가예요. 굉장히 화려한 색감과 거침없는 흔들림. 뭔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이 납니다. 색감과 크게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이런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라이언 맥긴리만의 감성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프린트된 것도 한 벽 사이즈만큼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고 그 장엄함이 엄청납니다. 이 작가는 어떤 대단한 카메라로, 렌즈로 촬영했을까요? 바로 이 자동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라이언 맥긴리가 촬영하는 카메라는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게 아까 전에 보신 사진을 찍은 카메라고요. 야시카라는 일본 회사에서 나온 T4 슈퍼, T4S라는 카메라입니다. 자동 똑딱이 필름 카메라예요. 렌즈가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대학생 시절에 라이언 맥긴리를 동경해서 이 카메라를 산 적이 있어요. 근데 라이언 맥긴리 때문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13만 원에 샀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신나게 찍었는데 저는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사람도 이제 자신의 스타일에 색깔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무조건 고급 카메라, 고급 렌즈를 쓴다고 해서 더 나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꼭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자동 똑딱이 카메라를 쓸 건 아니잖아요. DSLR을 더 좋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디지털 카메라에서는요, 렌즈들에 대한 수차, 즉 렌즈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렌즈별로, 카메라별로
이 카메라에서 이 렌즈를 몇 미리로 썼을 때 어떤 나쁜 효과가 일어나더라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포토샵에서 로우 파일을 불러드렸을 때 모습입니다. 로우 파일을 불러드렸을 때 이쪽에 가면 확대를 해보면 렌즈 코렉션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섹션에 가서 Enable 렌즈 프로파일 코렉션을 하면은 내 카메라 회사와 내가 썼던 카메라 기종, 렌즈의 기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탁 보완을 해줍니다. 순식간에 주변부의 어두웠던 비네팅과 주변부로 갈수록 둥그렇게 휘었던 그런 수차들, 그리고 주변부로 갈수록 선명함이 떨어졌던 수차를 디지털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렌즈를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어떻게 하면 이 렌즈의 최대의 퍼포먼스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물론 엄청나게 확대를 한 사진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요, 이 표지판을 사진의 정 가운데 놓고 찍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한 거죠. 위에 있는 사진은요, 표지판을 사이드에 놓고 확대를 해서 잘라 놓은 사진입니다. 그랬을 때 렌즈는 중간에는 굉장히 샤프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안 좋은 렌즈들인 경우 더 많이 흐려집니다. 물론 좋은 렌즈도 흐려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리개가 2.8 최대한으로 열어놨죠. 그리고 조금씩 한 스탑씩 줄여줍니다. F4, 5.6, 8 이렇게 해서 조리개를 점점 작게 조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자, 밑에 센터 사진은요,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역시 가운데 있는 건 선명하게 초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엣지 부분에 놨을 때는요, 2.8일 경우와 F8일 경우 사진 안에서 선명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렌즈는 조리개를 크게 만들수록 이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아웃포커싱도 더 잘 됩니다. 하지만 조리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렌즈가 가지고 있는 수차는 증가합니다. 결함이 더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리개가 밝은 렌즈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밝은 조리개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긴 그 수차들을 보완해주는 비싼 렌즈들이 안에 가득가득 들어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조리개가 너무 넓으면 렌즈에는 수차가 발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조금씩 닫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F8 정도로 닫았더니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나왔어요. 조리개가 닫아지면 닫아질수록 주변부에는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작게 하면 어떨까요? F8 다음에 이제 11, 16, 22, 32, 32로 찍으면요, 오히려 화질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요, 조리개가 너무 작아지면요, 이 조리개 안에서 빛이 산란이 일어납니다. 너무 작아서 이제 들어갈 구멍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렌즈에서 최상의 퀄리티를 내는 조리개 값은 보통 F8에서 11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조리개 값으로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F8이나 11로 놓고 촬영을 하시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게는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렌즈에 붙어있는 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할 때도 안에 렌즈 안에 먼지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시곤 합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그 먼지 하나 때문에 빛이 산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지보다 중요한 건요, 바로 지문입니다. 렌즈면에 묻은 지문은요, 먼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의 산란 효과를 가지고 와서 해상도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렌즈 알을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근데 어쩌다 보면 만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엔 빨리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렌즈 클리너 키트, 비슷한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브러쉬도 있습니다. 에어브러쉬는 뽁뽁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뽁뽁뽁뽁 불어서 바람을 부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렌즈 클리너 액도 있고요. 그리고 렌즈 클리닝을 하는 이 천도 같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종이입니다. 렌즈 클리닝 티슈. 뭐 이런 것들 뭐 더 들어있는 것도 있고 덜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브러쉬로 큰 먼지를 살살 털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에어브러쉬로 그 먼지들을 불어서 없애줍니다. 그러고 나서 렌즈를 닦으셔야 그 혹시라도 이물질이 렌즈 위에 붙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스크래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 주셔야 되고요. 지문을 지울 때는 렌즈 클리너 액체를 부드러운 면 혹은 클리닝 티슈에 살짝만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해상력이 분명 더 좋아지겠지만 렌즈를 워낙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거를 매일매일 닦아주신다면 렌즈에 붙어있는 코팅이 벗겨져서 오히려 더 큰 해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을 안 묻히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묻었다면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먼지도 털어주시고요. 자, 구간별 줌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이는 이 빨간 띠가 있는 이 세 개, 그리고 여기 검은 세 개는 캐논의 L렌즈 3총사, 줌렌즈 3총사라고 불리는 세 개의 렌즈군이고요. 이것도 니콘의 줌렌즈 3총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을 시작하자마자 이 렌즈 세 개를 다 구매를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하면 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렌즈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모든 사진 다 찍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만큼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자 사랑을 받고 있는 렌즈의 세트입니다. 근데 이 렌즈의 세트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캐논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렌즈는요, 16에서 35. 둘 다 초점 거리가 짧은 광각 렌즈입니다. 두 번째는요, 24에서 70. 자, 표준 렌즈의 화각을 포함하고 있는 광각도 있고 망원도 있고, 표준계 줌 렌즈고요. 얘는 광각계 줌 렌즈입니다. 자, 얘는 70, 200, 70에서 200mm까지 망원 렌즈를 커버하는 망원 계열 줌 렌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렌즈가 있다면 총 16mm에서 200mm까지 굉장히 넓은 수치의 초점 거리를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있으면 못 찍을 사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못 찍을 사진이야 있겠죠. 네. 근데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를 다 사야 될까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렌즈는 어떤 걸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중간에 24에서 70mm. 자, 표준 렌즈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광각 효과와 어느 정도의 망원 효과를 지닌 렌즈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 렌즈를 사시길 권유를 하실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저렴한 렌즈도 있지만 줌 렌즈를 사겠다, 그리고 L 렌즈를 사겠다 하시면 처음엔 보통 이 렌즈를 구매를 하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가운데 이 렌즈가 같은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 번 사용해 보시다가 내가 광각 쪽으로 좀 더 써보고 싶다, 나는 망원 쪽에 더 관심이 많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다음 렌즈를 선택해서 구매하셔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렌즈도 있죠. 보급형 혹은 저가형 DSLR에서는 처음에 렌즈를 구매할 때 18에서 55mm의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를 추천을 해줍니다. 18에서 55mm, 굉장히 엄청난 광각부터 표준 정도까지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는 24에서 70mm였는데 지금은 18mm에서 55mm. 조금 다른데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센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표준 초점 거리가요. 자, 렌즈의 표준 초점 거리, 표준 렌즈의 초점 거리는요, 지금 보시는 35mm, 즉 소형 카메라였을 경우에 50mm였고요. 중형 필름을 사용하는 중형 카메라의 경우에 80에서 100이었습니다. 이게 필름 대각선의 길이였죠. 자, 대형 카메라는 대각선의 길이기 때문에 150mm가 표준 렌즈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 즉 35mm 필름을 사용하는 필름 사이즈와 똑같은 CCD의 사이즈를 가진 풀 프레임 센서는요, 똑같아요. 필름 시절과 디지털 시절의 크기가. 근데 저가형, 보급형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요, 크롭 바디라고 합니다. 크롭 바디라는 뜻은 작아졌습니다. 사이즈가. 자, 필름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당연히 대각선의 크기도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는 보급형 바디에 사용되었을 때 광각부터 표준까지 초점 거리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셨을 때 그런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바디는 1대 1.5 크롭 바디다. 그 말인 즉슨 1대 1.5다. 1대 1.5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1855를 우리가 아까 봤던 풀프레임용 렌즈의 초점 거리로 환산하였을 때는 곱하기 1.5만 해주면 돼요. 18 곱하기 1.5로 하면 27 정도에서 80 정도의 2470과 비슷한 초점 거리를 가진 줌 렌즈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1855는 광각부터 표준까지가 아니라 크롭 바디에서 사용했을 때는 광각부터 약간 망원까지의 초점 거리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L렌즈들 2470을 만약에 크롭 바디에 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더 망원 렌즈가 되겠죠. 훨씬 더 망원 렌즈가 됩니다. 55가 80이니까 70mm는 한 100mm 정도까지 망원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렌즈와 그리고 줌 렌즈 그리고 고급 렌즈들과 수차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중에 설명드린 대로 렌즈는 비싼 렌즈도 있고 저렴한 렌즈도 있습니다. 물론 비싼 렌즈는 그만큼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표현입니다. 장비병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좋은 장비를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훨씬 더 테크니컬하게 완성도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작품으로서의 매력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만 혹시나 더 나은 사진을 갖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장비가 있어야 해라는 욕심은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